여러분은 멘탈이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글쎄요, 상황마다 다르지 않나요? 저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임신을 하고 몸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크나큰 축복이지만 슬럼프라고 해야 할까요? 잠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이렇게 사람이 게을러질 수가 없네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멘탈도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아야겠죠. 제가 멘탈을 잡는 방법은 철학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 제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멘탈이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멘탈이 약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시타르타는 어린아이나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특히 과거의 저입니다.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책에서 시타르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돈이나 사소한 즐거움, 하찮은 체면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괴로워하고 늙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사랑하는 동시에 경멸하였다. 저도 돈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은 너무 많죠. 예전에 길가 바로 옆에 현관문이 있는 컨테이너 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모은 돈도 있었고 그 당시에 돈도 벌고 있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었는지 돈에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밤 늦게는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았고요. 1층이라서 창문도 열지도 못한 채 살았어요. 나중에는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많이 들렸었는데 그 시절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제 하찮은 체면 때문에 그 집을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집 근처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가진 욕심과 제 몸이 그 목표에 맞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애쓰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덜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애쓰고 괴로워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택해서 자아실현의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소수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실현의 목적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돈 이외에 다른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름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타르타가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애쓰고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늙어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돈과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부처처럼 멘탈이 강하고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법칙,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타르타라는 책에서 사랑하는 여자 카밀라에 대해서 나와요. 시타르타는 카밀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비슷해.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과는 달라.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매 순간마다 그 속에 파고 들어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은신처가 하나 있어. 그런 은신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 내 주변에 나만큼 영리한 사람은 많아.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내면에 은신처를 갖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야, 바람에 나부껴 공중에서 이리저리 빙빙 돌며 흩날리다가 나풀거리며 땅에 떨어지는 나뭇잎 같은 존재야. 그러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들 나름의 법칙과 궤도를 가지고 있지. 부처의 제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르침과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분은 자기 내면에 은신처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뭇잎과 같은 존재로 살고 계셨나요? 여기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법칙이 있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저는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제가 곧 죽는다는 가정하에 동생들과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법칙이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생의 유한함,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마음껏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법칙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꼭 한 가지라도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